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어제 니즈니 노보고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데 이 도시의 우즈베키스탄의 이민자들을 FSB가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러시아 국기가 인쇄된 신발 발판이 있습니다. 러시아 국기가 그 신발 발판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밟고 다닙니다. 입구에서. 그래서 그 발판을 러시아 국기가 인쇄된 신발 발판을 밟고 다녔던 10여 명이 연행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러시아 국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있는지 모르고 신발 발판에 신발에 흙을 터는 커다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그 신발 깔판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러시아 국기가 들어간 신발 발판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보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방과 나토, 특히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는 정보전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보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를 부정적인 면으로만 집중시킨다. 그래서 인지 왜곡을 발생시킨다. 드론 한 대가 상공을 지나갔다. 그래서 그러한 드론 한 대가 상공을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방공 시스템이 무능하다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 만에 드론이 수백 대가 미사일과 함께 격추되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중에 드론 몇 대가 상공을 지나가서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만 이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흑백 논리가 안 통하는 회색지대에 존재한다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인지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전쟁은 가짜뉴스와 인지 왜곡을 통한 체계적인 세뇌 공격을 수행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 사건이라도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동원력을 불어넣어주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무력감과 공황 상태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대체적으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것을 더 잘 기억하며 데이터보다는 감정에 기반하여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적군은 부정적인 정보를 대량으로 방출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된 실패 사례를 많이 방출하고 정상 맥락에서 벗어난 좌절 등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을 강화시키면서 사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래서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인지를 왜곡시키고 인지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곡은 부정적 필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쁜 소식만을 바탕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세계관을 구축하여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지 왜곡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 왜곡은 터널식 사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만 보고 이를 유일한 마지막 시나리오로 간주하는 경향을 터널식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는 대체적으로 좌우 상황이 비슷하고 일편적이며 단순하면서도 급속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터널적 사고는 발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결과 중에서 인간의 뇌가 최악의 결과를 선택하게 되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터널적 사고방식의 시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실패로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돼서 사건의 규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뇌는 전선의 한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술적 후퇴와
이것이 전쟁의 전체적인 전략적 패배에 대해서 똑같이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한 구역에서 발생한 전술적 후퇴 가지고 이제 전쟁 자체가 전략적인 패배가 되었다라고 혼돈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터널식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터널식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뇌는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정보 공간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당신에게 불리한 무기로 변한다. 적군은 단지 나쁜 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변 시야를 차단하면서 대체적인 경로, 준비 상태, 적응 가능성, 아니면 역사적 유사점 등을 볼 수 없도록 한쪽만 보게 한다.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터널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형식이다. 실제 전략에는 항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군사기획자, 분석가, 정보기관은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까지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서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터널에 갇힌 사람들은 그러한 전체를 볼 수 없다. 터널에 갇힌 사람들은 분석하지 않는다.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겁을 먹고 애도하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응에는 하나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터널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이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라. 첫째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얼마인가? 둘째로,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은 다른 옵션은 무엇이 있는가? 셋째는, 역사상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떻게 끝났는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은 터널적 사고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 터널은 실제 상황이 터널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 적군은 이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해결 상황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직접 파악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지 왜곡의 두 번째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 효과이다. 자기 주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군중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 효과는 두뇌가 비판적 사고를 꺼버리고 결정을 아웃소싱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결정으로 자기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은 실제로 내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아냈기 때문도 아니고, 그러나 군중이 내 머리보다는 더 믿음직스럽고 더 좋기 때문이다. 더 우수하게 보인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간단하면서도 오래되었다. 인간의 뇌는 여전히 다수의 합의를 안전의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정보 공간에서 다수가 쉽게 모방되어 따라간다. 당신은 당신의 입장과 다른 수백 개의 동일한 댓글을 보고 마치 내 의견은 틀리지 않은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78%의 지지를 보여주는 여론조사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당신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신에게 말한다. 문명화된 세계 전체가 그것을 믿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다. 아마도 내가 틀렸는가라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 부정행위, 가짜평가, 편집자의 댓글, 선택된 무작위 시민들, 이러한 모든 것이 인위적인 조작 합의의 생산물이다. 군중을 직접 설득할 필요도 없고 단지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은 불확실한 순간에 특히 효과적이다. 상황이 불분명할 때, 데이터가 거의 없을 때, 불안감이 증폭되어 있을 때 사람은 자동적으로 대다수가 보고 있는 곳을 찾는다. 그럴 때 제대로 조작으로 구성된 군중은 하루 만에 여론을 180도로 뒤집을 수 있다.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올바른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누가 이 다수를 측정했는지, 그리고 누가 보여줬는지, 또한 누가 이러한 행위로 혜택을 받는지, 다수의 의견은 사회학의 사실이지 진실의 기준은 아니다.
역사는 대다수가 단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잘못된 사례로 가득 차 있다. 계속해서 전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지 왜곡의 세 번째는 확증 편향이다. 현실이 아닌 자신이 이미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볼 때 인간에게는 확증 편향이 발생한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 중의 하나이다. 자신이 옳다고 이미 확신한 사람은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사실만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하거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조작된 것으로 스스로 치부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적인 심리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사람들은 같은 뉴스를 읽고 같은 수치를 보고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미 세상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전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적절한 감정적 자극만 주면은 상대방은 자신의 편안한 해석을 반박하는 모든 것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설득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다.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박하는 반대 이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불편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론이 타당성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그럴듯한 포장지에 담긴 자기 기만일 뿐이다 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플라밍고가 생산되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밍고는 목표물이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초고속도 아니고 스텔스 기술도 적용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단순한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러한 미사일의 목적은 공격해야 할 곳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곳만을 노리는 것이다. 이 플라밍고는 그런 단순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서방과 우크라이나에서는 과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격에서 플라밍고 10대를 러시아는 모두 격추했다. 러시아에는 광활하고 적들이 공격할 목표물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적들은 어떤 전자공장 하나만을 골라 여기가 모든 것이 달려있는 초거대 방산시설이야 라고 선전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러한 선전전에 의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선전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미사일이 개발되고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력이 과대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모스크바를 향해서 6,225대의 드론이 발사됩니다. 7월 한 달 동안에. 그중에 780대가 모스크바 근처까지 갔지만 거의 다 요격됩니다. 대부분 국경이나 인접 지역에서 요격되는데 그러나 100%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한두 개의 드론이 모스크바 정유시설을 공격했고 와일드베리 시설도 공격했으며 가끔씩 모스크바 공항의 운영에 일시적인 제한 등을 발생시키지만 이것은 수천 건의 드론 공격에서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전황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7월 통계에 따르면 기록적인 발사 횟수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지역 피해는 거의 없는 제한적이다라고 전황분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전에서는 현재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현 전선 어디에서 러시아군이 밀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영토가 있는 것인가? 영토 점령은 그러면 누가 현재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보전쟁에서만 승리를 하고 있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황분석가는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이러한 정보전에 결코 러시아 국민들은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